강원도 깊은 산속 인적 드문 마을 외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눈덩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마리 진도 강아지가 있었다.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아지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 존재는 눈과 바람 속에 묻혀버렸다. 어미는 며칠 전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매일 그랬듯이 조용히 나가고 언제나처럼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어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강아지들은 마을 근처의 야산의 난 좁은 틈에 몸을 기댄 채 뭉쳐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은 작게 떨었고 눈이 쌓일수록 공간은 점점 좁아졌다. 어미가 만들어준 둥지였지만 지금은 그들을 가두는 무덤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다. 마을 주민, 등산객, 겨울 캠핑을 즐기는 청년들. 하지만 누구도 그 하얀 언덕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지나칠 뿐이었다. 강아지들은 처음엔 기다렸다. 어미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은 본능 같았다. 어미는 항상 뭔가를 물고 왔다. 비닐봉지에 담긴 남은 밥, 치킨 뼈 한 조각, 버려진 김밥. 그건 사료가 아니었고 온전한 음식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미에게 그것은 생명이었다. 매일 새벽에 나가 어딘가에서 얻은 그것을 물고 돌아와서는 강아지들 하나하나의 입에 넣어주곤 했다. 먹을 것이 모자랄 때는 자기 몫을 포기하며 그들을 먼저 챙겼다. 어미는 늘 그렇게 했다. 말은 없었지만 손길 대신 혀로, 눈빛 대신 체온으로 사랑을 전했다. 그날 아침도 어미는 조용히 일어났다. 잠든 강아지들 옆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보며 떠났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강아지들은 그걸 몰랐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어미가 돌아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 냄새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미의 냄새를 잘 기억했다. 배고픔과 함께 찾아오는 희미한 냄새. 땀과 먼지, 음식물 찌꺼기, 추위가 섞인 냄새. 그건 안심을 주는 냄새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은 계속해서 쌓였다. 그들이 숨쉬는 틈마저 막혀가는 것 같았다. 강아지들 중 가장 작은 녀석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변은 점점 차가워지고 바깥은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엔 조용히 낑낑거렸지만 이젠 그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어떤 강아지는 아직도 머릿속 어딘가에 어미의 모습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혀로 핥아주던 감촉, 나지막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갔다. 추위는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댔지만 그마저도 힘겨워졌다. 5마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도 일상을 이어갔다. 도로를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어르신들, 마트에 들렀다 돌아가는 이웃들. 강아지들이 묻힌 하얀 눈더미 옆을 지나다녔다. 때때로 어떤 이는 그 언덕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눈더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다. 너무 평범한 풍경, 너무 익숙한 겨울이었다. 강아지들의 눈은 점점 감겼고 숨은 점점 느려졌다. 어미가 남긴 따뜻함은 이미 사라졌고 대신 깊은 고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을 모른다.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어미의 존재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본능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온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작은 심장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뛰었다.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녀석은 결국 움직임을 멈췄다.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알았는지도 몰랐는지도 모른다. 그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시간은 흘렀고 눈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주민들은 더 깊은 외출을 자제했다. 아무도 산 쪽으로 가지 않았다. 강아지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졌다. 하얀 눈더미 속 그 작은 공간은 점점 숨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5생명이 남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다.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작은 심장들이 여전히 힘겹게 뛰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잊힌 채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 마지막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어미가 돌아오지 않은 날이 지나고 눈은 더 깊어졌다. 강아지들의 기억은 여전히 어미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건 규칙이었고 안심이었다. 어미가 없는 시간은 길어도 항상 끝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기다렸다. 처음에는 시간 가늠조차 어려웠다. 눈 속의 어둠과 밝음은 구분이 모호했고 추위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귀로, 코로, 본능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희미한 소리, 지나가는 기척, 진동, 냄새. 그중 어느 하나도 어미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여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형제를 둘러싸고 남은 힘으로 서로에게 기대었다. 더 이상 낑낑거릴 힘도 없었다. 어미가 물어다 주던 음식은 꿈처럼 아득해졌다. 작은 배는 고통을 넘어서 공허로 가고 있었다. 강아지들의 몸은 점점 얼어갔고 숨소리는 희미해졌다. 그러나 아직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중 큰 녀석 하나가 머리를 살짝 들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다. 어쩌면 단순한 반사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바깥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진동이 느껴졌다. 땅이 떨렸고 그것은 곧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평소 같으면 어미가 돌아오는 시간과 비슷한 진동이었다. 그래서 강아지는 반응했다.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익숙한 패턴에 대한 조건 반사.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진동은 멀어졌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른 형제들도 그 미세한 떨림에 반응했지만 금세 포기했다. 그 반복은 어제도 그 전날도 있었다. 어미의 발소리는 그들과 닿지 않았다. 대신 낯선 소음과 낯선 냄새만이 반복되었다. 도로를 따라 차들은 계속 다녔다. 여행객들은 오고 갔고 택배 차량이 지나가고 군부대 차량도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작은 틈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 아이가 지난 밤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강아지들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아직 슬픔이 뭔지 몰랐다. 그저 점점 줄어드는 체온, 느려지는 숨, 사라지는 기척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는 감정도 얼어붙는 듯했다. 여미는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가 남긴 채취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몸의 감각이 아니라 어떤 원초적인 감정 속에. 어미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날 그들을 핥아주던 그 따뜻함. 그것은 강아지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마저 흐릿해지고 있었다. 강아지들 중 가장 작은 녀석은 이미 하루 넘게 움직임이 없었다. 처음엔 단지 피곤한 줄 알았다. 형제들은 그 주변에 모여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그의 몸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형제 중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그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만 남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지나가는 이들은 눈 덮인 언덕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사람은 스틱을 이용해 눈을 확인했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그들은 그 아래에 5생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무지가 삶을 끊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는 본능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어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감정은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단지 눈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강아지들은 어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그것은 점점 무게를 잃고 있었다. 대신 그들 안에는 묘한 정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말 없는 체념, 혹은 알 수 없는 끝에 대한 준비. 그들은 아주 작은 움직임만을 반복했다.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눈도 거의 감고 있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오직 그들의 호흡, 그리고 아주 미세한 진동뿐이었다. 어떤 이가 그 언덕 위로 발을 디뎠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곧 멀어졌다. 혹은 그저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른다. 강아지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는 매번 외면당했고 눈 속의 생명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원한 건 많지 않았다. 단지 어미의 숨결, 그녀의 체온, 그녀의 냄새. 그러나 그것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반복되는 정적과 더 깊어진 공허만이 남아 있었다. 5마리는 그렇게 눈 속에서 점점 침묵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은 살아 있었지만 그것은 점점 잊혀가는 숨결에 불과했다. 어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눈은 더욱 깊어졌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들은 도로를 따라 지나가고 등산객들은 산길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 눈 속 아래에 5생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아지들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가장 작은 녀석은 몸을 옆으로 기댄 채 눈을 감은 지 오래였다. 형제들도 조용했다. 숨결은 가늘고 느렸고 눈빛은 힘을 잃고 있었다. 그날 오전, 강릉 인근 산길을 따라 한 청년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름은 박민우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려던 등산이 혼자만의 산책으로 바뀐 날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홀로 산을 올랐고 하산길은 조용했다. 핸드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전파는 닿지 않았다. 걸음을 재촉하던 중 인우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멈춰섰다. 눈 속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 아주 낮고 끊기는 듯한 숨결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발을 옮기려는 순간 다시 들렸다. 분명한 무언가였다. 민우는 발걸음을 돌렸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다. 주저하며 다가간 민우는 눈이 살짝 움푹 팬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다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5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다. 서로 몸을 겹쳐 안고 있었고 온몸에 눈이 들러붙어 있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가장 앞쪽에 있던 강아지가 민우를 향해 눈을 떴다. 반응은 미세했지만 확실했다. 민우는 당황했다. 손은 얼어 있었고 머리는 복잡했다. 구조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파는 없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려가는 길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서둘러 눈을 더 치우고 강아지들의 상태를 살폈다. 모두 살아는 있었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차가운 눈 속에 너무 오래 있었고 움직임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민우는 고민했다. 마을까지 내려가 구조를 요청할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며 방법을 찾아볼지.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는 배낭을 풀었다. 물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물을 조금 묻혔다. 가장 가까이 있던 강아지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닿게 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몇 초 후 작게 혀를 움직였다. 민우는 숨을 내쉬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배낭을 그늘막처럼 펼치고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으려 했다. 손은 얼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했다. 강아지들의 호흡은 여전히 약했지만 민우의 눈에는 분명 생명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쩌면 이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이 5마리를 그냥 두고 가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민우는 5마리의 위치를 살펴보며 가장 작은 녀석부터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눈 속은 불안정했고 조금만 잘못해도 눈더미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손을 집어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강아지는 가벼웠고 체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배낭 속에 있던 옷을 꺼내 그것에 감쌌다. 다시 눈 속으로 손을 넣어 2번째 강아지를 꺼냈다. 그 강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은 있었다. 3번째 강아지를 꺼낼 때 눈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손으로 다시 눈을 조금씩 덜어내고 간신히 3번째 녀석을 품에 안았다. 3마리는 이제 눈 밖으로 나왔고 4번째 강아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강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민우는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슴팍 가까이에 손을 댔고 아주 약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는 안도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꺼냈다. 마지막으로 남은 5번째, 가장 작고 처음 그를 바라봤던 강아지를 꺼내려 손을 넣었다. 눈 속은 차갑고 습했다. 손끝이 닿은 그 순간 그는 멈췄다. 아무 움직임도 아무 온기도 없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 강아지를 꺼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당황했다. 입 가까이에 귀를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강아지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었다. 몇 초 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팔에 안긴 작은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5마리는 눈 밖으로 나왔다. 살아있었다.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생명이 붙어 있었다. 민우는 강아지들을 다시 옷으로 감쌌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을 살렸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그의 옷 안에는 5마리 강아지가 숨을 붙이고 있었다.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살아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구조를 요청해야 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은 희미했고 배터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밑이 미끄러웠고 몸은 무거웠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는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었다. 바닥에 작은 수건을 깔고 옷으로 둘러싼 다음 숨 쉴 공간을 남겼다. 한 마리씩 천천히. 가장 작은 녀석은 여전히 미동이 적었고 민우는 그 녀석을 맨 위에 두었다. 배낭을 조심스럽게 닫고 어깨에 걸었다. 무게는 가볍지만 책임감은 무거웠다. 그는 산길을 따라 조심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험했고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민우는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며 한 걸음씩 옮겼다. 넘어지면 안 되었다. 작은 생명들이 그의 등에 있었다.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몸의 중심을 잡고 걸었다. 중간에 한 번 멈춰 배낭을 열었다. 강아지들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얼굴을 살폈다. 반응이 미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도착한 곳은 산 아래 버스 정류장이었다. 평소라면 사람들이 많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추위와 눈으로 인해 거리는 한산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한 대의 작은 승합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있었다. 민우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배낭을 열어 강아지를 보여주었다.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타요.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차는 빠르게 움직였다. 민우는 차 안에서 배낭을 열고 강아지들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그들은 조용히 있었다. 어떤 녀석은 약간 움직였고 어떤 녀석은 미동이 없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속으로 반복했다. 여성은 운전 중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은 굳건했고 길은 곧장 동물병원으로 이어졌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골목의 작은 병원이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간판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민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한 명의 수의사가 있었다. 이름은 이지수였다. 그녀는 민우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 움직였다. 설명을 듣기 전에 배낭을 열고 강아지들을 테이블 위로 옮겼다. 지수는 차분하게 신속하게 하나씩 상태를 확인했다.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우는 한쪽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가장 작은 강아지가 반응이 없었다. 지수는 주사기와 수액을 준비하고 보온 패드를 꺼냈다. 민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병원 안은 조용했다. 몇 분 후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도 살 수 있어요. 민우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내쉬었다. 5마리 모두 살아남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민우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그 모든 결정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강아지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말없이 따뜻한 물과 담요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로를 이해했다. 강아지들 중 한 마리가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약했지만 살아 있었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강아지들의 숨소리, 따뜻한 공기, 그리고 조용한 공간. 그 속에서 그는 느꼈다.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랑은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 자신이 그 사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우는 병원 바닥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강아지들은 조용히 회복 중이었다. 병원 안은 따뜻했지만 민우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5마리는 작은 보온 패드 위에 누워 있었고 간헐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가장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반응이 느렸다. 숨은 있었지만 깊지 않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지수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말없이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민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을 집중했고 그것이 민우에겐 충분한 위로였다. 그날 새벽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처음으로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아주 천천히 불안정하게 움직였고 곧 다시 누웠지만 그 행동은 분명했다. 민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가까이 다가갔다. 꼬리가 살짝 움직였고 눈이 잠깐 열렸다가 감겼다. 지수는 그런 반응 하나하나를 차분히 확인하며 물을 준비했다. 젖병을 이용해 강아지의 입가에 물을 댔다. 반응은 느렸지만 작게 혀를 움직였다. 생명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는 정해진 리듬이 생겼다. 민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지수는 필요한 처치를 반복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들로 이해는 깊어졌다. 민우는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병원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어미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산속에서 발견된 그 순간을 떠올렸다. 어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민우는 강아지들이 안정되었다는 지수의 말을 듣고 결심을 했다. 그는 병원을 나서기 전 지수에게 말했다. 산에 다시 다녀오겠다고. 지수는 묻지 않았다. 민우는 산으로 향했다. 그날처럼 배낭을 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어느 정도 녹아 있었지만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다. 민우는 강아지들을 발견했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눈더미는 거의 사라져 있었고 흔적도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에 다시 섰을 때 주위를 천천히 살폈다. 몇 걸음 옆 마른 풀밭 사이에 낯선 냄새가 퍼졌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작은 형체.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것은 진도견 어미였다. 이미 싸늘해진 몸은 땅에 잠겨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피도 상처도 없었다. 고요한 채로 누워 있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았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울림이 퍼졌다. 어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돌아오지 못했다. 누구도 그 죽음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사랑은 조용히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차가운 온기에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잠시 어미의 옆에 머물렀다. 어미는 더 이상 숨쉬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강하게 남아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자신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그들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병원으로 돌아온 민우는 지수에게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지수는 민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물을 건넸다. 말없이 함께 앉은 채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강아지들 중 또 한 마리가 일어섰다. 혼자 힘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듯 몸을 끌었다. 민우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민우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돌을 주었다. 어미가 잠든 자리에 둘 작고 평범한 돌이었다.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화려한 무덤도 아니었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증표였다. 민우는 그것을 조심히 배낭에 넣었다. 그가 품은 것은 단지 돌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었다. 어미의 희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강아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채 병원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강아지들의 회복은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하루에 한 번쯤은 꼬리가 움직였고 두세 번은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물도 천천히 받아들였고 지수가 준비한 우유도 입에 머금기 시작했다. 민우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다. 출근 전에도 들르고 퇴근 후에도 다시 찾아왔다. 그가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그의 손끝은 점점 익숙해졌다. 지수는 말없이 그를 옆에 두었고 둘 사이에는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다. 대신 침묵 속에서 마음이 쌓였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약했고 가장 작은 녀석은 여전히 누워있기만 했다. 가끔 숨결이 멎은 듯 느껴지면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얹었다. 가슴은 아주 느리게 움직였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마다 민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버티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루하루가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민우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깨끗한 수건 몇 장과 그의 낡은 점퍼가 들어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 점퍼를 접어 가장 작은 강아지를 감쌌다. 따뜻함이 오래 남는 옷이었다. 손때가 묻은 천은 다른 온기와 다르게 전해졌다. 강아지는 작게 몸을 움츠렸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뜨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는 믿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지수는 말없이 치료를 이어갔다. 수액을 다시 점검하고 체온을 확인했다. 밤이 되면 민우는 구석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매일의 반응, 체온, 꼬리 움직임, 먹이 반응. 그는 그것이 기록인지 약속인지 몰랐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간 하루하루가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5마리 모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강아지 중 하나가 갑자기 미동을 멈췄다. 처음에는 그냥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수가 확인한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녀는 곧장 손을 움직였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다.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강아지는 다시 숨을 쉬었다. 아주 약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이 민우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다. 의자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걸 다시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없었다면, 그냥 그 산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 밤 병원 안은 조용했다. 민우는 잠시 병원을 나와 슈퍼에서 물과 삼각김밥을 샀다. 돌아와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지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짧게 인사했고 민우는 조용히 강아지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점퍼 속에 누운 작은 몸들이 고르게 숨쉬고 있었다. 민우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김밥을 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이 며칠 후 민우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장 작은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도 될까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해와 동의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날 집에 돌아가 작은 방 한쪽을 정리했다. 오래된 이불을 꺼내고 따뜻한 방석을 놓았다. 창문 틈을 막고 조명을 새로 달았다. 그 공간은 더 이상 그냥 빈 방이 아니었다. 민우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강아지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걷기 시작한 아이도 있었고 젖병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민우는 알았다. 그 아이는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버텨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우는 가장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지수는 문 앞까지 나와 조용히 배웅했다. 그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고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민우의 품은 따뜻했다. 작은 생명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민우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길은 멀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생명이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작은 방 한쪽에 강아지를 눕혔다. 따뜻한 담요 위, 손때 묻은 방석, 그리고 조용한 공간. 가장 작은 강아지는 아직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숨결은 한결 고르게 들렸다. 민우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고 출근 전 젖병으로 물을 먹였다. 회사에 가 있는 동안은 병원에 맡겼다가 퇴근 후 다시 데려왔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익어가는 작은 루틴이 버팀목이 되었다. 병원에 남아있던 4마리 강아지들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지수는 지역 커뮤니티에 입양 공고를 올렸고 몇몇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우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수는 신중하게 사람들을 만났고 충분히 대화한 후에야 입양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아지는 젊은 부부에게 갔다. 두 번째는 노부부의 손에 맡겨졌다. 세 번째는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보내졌고 네 번째는 애견 보호소의 직원이 직접 데려갔다. 모두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5마리 중 4마리는 각자의 삶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1마리는 민우와 함께 남았다. 이름은 아직 없었다. 민우는 여러 번 떠올려봤지만 쉽게 입에 붙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문자를 보냈다. 달빛은 어때요? 밤마다 당신이 안고 다녔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민우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강아지를 달빛이라고 불렀다. 달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떴고 꼬리를 흔들었고 민우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걷는 건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앞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펴고 함께 누워 시간을 보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터득할 시간을 기다렸다. 달빛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에 적응해갔다. 어느 날 아침 민우는 다시 산에 올랐다. 눈은 모두 녹았고 바람은 봄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예전 어미가 잠들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평범한 풀밭이 되어 있었지만 민우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돌을 꺼냈다. 손으로 다듬은 평범한 돌, 그 위에 작게 새긴 한 글자, 감사. 그는 돌을 그 자리에 놓았다.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달빛은 민우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창문을 열었고 밤이면 조용히 책을 읽는 민우 옆에 머물렀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달빛 이야기가 나왔고 직장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궁금함을 드러냈다. 민우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겨울에 산에서 만난 아이예요. 라고만 했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가끔 민우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달빛이 이불 위에 누운 모습, 꼬리를 흔드는 영상, 처음으로 혼자 앉은 순간. 지수는 답장을 짧게 보냈지만 매번 웃음이 담겨 있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진짜 가족 같아요. 기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졌다. 매일 같은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혼자였던 저녁이 덜 외로워졌다. 달빛은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민우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머무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봄이 끝날 무렵 민우는 달빛과 함께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을 위해서였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잘 컸네요. 진짜 놀라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은 이제 혼자 걷고 먹고 반응했다. 여전히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기 전 민우는 잠시 병원 앞에 멈췄다. 달빛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민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민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에게, 어쩌면 어미에게, 아니면 그냥 이 모든 시간을 함께한 존재들에게. 말없이 지나온 계절에 대한 인사 같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달빛은 그의 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민우는 그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 있는 지금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달빛은 더 이상 병약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는 존재였다. 그리고 민우는 그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민우는 달빛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을 위한 방문이었다. 달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스스로 걸었고 낯선 공간에서도 두려움을 덜어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진찰을 진행했고 끝나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민우는 미소 지었고 달빛은 그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날 오후 민우는 강릉으로 향했다. 휴가를 낸 하루였다. 배낭에는 물, 간식, 수건,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 있었다. 산을 오르기 전 그는 달빛에게 짧게 말을 건넸다. 거기, 다시 가보자. 대답은 없었지만 달빛은 곧장 민우를 따라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겨울날 강아지들이 묻혀있던 자리였다. 풀은 자라 있었고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다. 눈이 덮였던 흔적은 사라졌지만 민우는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종이 상자에서 작은 돌을 꺼냈다. 그 위에는 단어 하나가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돌을 땅에 살짝 묻고 그 앞에 잠시 앉았다. 말없이 시간을 보냈고 달빛은 곁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지만 민우는 알았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긴 침묵 끝에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라져서 고마워. 돌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표식도 없었다. 누군가 발견한다 해도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조각일 것이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게 있는 증표였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존재, 이름조차 없던 어미의 흔적,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인사. 민우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달빛도 그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하산길은 가벼웠다. 그리고 짧았다. 민우는 시간의 흐름을 체감했다. 겨울에는 이 길이 그렇게 멀고 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민우는 달빛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가볍지 않았다. 작지만 단단한 무게가 느껴졌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 그 따뜻함이 민우의 팔에 전해졌다. 집에 도착한 민우는 달빛에게 따뜻한 물과 간식을 챙겨주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민우는 안다. 반복되는 하루가 주는 위로를. 한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을.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달빛이 앉아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쉬는 중이었다. 옆 벤치에 앉은 아이가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다. 짧은 침묵 후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산에서 만났어요. 눈 속에 있었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묻지 않았다. 민우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두려움도 떨림도 덜어졌고 주변 소음에도 익숙해졌다. 그녀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놀라지 않았고 다른 강아지를 봐도 얌전히 앉아 있었다. 변화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삶을 선택한 거야. 그날 밤, 민우는 잠들기 전 책을 읽고 있었다. 달빛은 침대 옆에 놓인 방석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우는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어.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 남았다. 달빛은 이제 민우의 하루가 되었고 민우는 달빛의 세상이 되었다. 함께한 계절은 지나갔지만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는 가끔 생각한다. 그날 자신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한 숨결은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때때로 가장 조용한 존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우는 변함없이 일상을 살았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매 순간이 특별했다. 달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고 민우는 더 이상 혼자이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닿은 그날부터 두 생명은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은 숨결 속에서, 잊힌 사랑 속에서, 다시 시작된 삶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 또 다른 숨결을 외면하지 않을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세상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은 떠오른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생명들이 겪은 침묵 속의 고통과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선택이 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겨울의 구조와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이 말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곁에는 말 못하는 존재들이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외면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숨결이 끝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그들의 삶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생명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시선을 담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나눠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